과제 제가 따로 제출 안 하기로 그냥 고민을 해봤는데, 어이구야.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과제를 제출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혼내려고 거둔 적은 없어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동기부여 때문에 해드린 건데, 생각해보니, 동기는 제가 숙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굳이 제가 과제 했냐 안 했냐 점검 따로 안 할 테니까 착실하게 밀리지 말고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따로 걷지 않을 테니까 대신 매주 오실 때 입구 쪽에 저기다 놓을게요.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이거예요. 문독선하고 관쓸게 잘 가져가시고,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은 꼭 따로 챙겨가서 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진행해보자. 자, 오늘은 저번에 문학을 조금 오래 하느라 용어, 기본 용어 설명하느라 제가 독서를 좀 많이 못했어요. 오늘 독서 제가 단톡방에 좀 많이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저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 무리해서 풀기보다는 읽어오라는 거였습니다. 같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으쌰. 페이지 102쪽 한번 다시 와보시겠어요? 102쪽입니다. 아, 교재 없으신 분이요? 그리고 빌려간 사람은 반납해. 다 쓰고. 아, 그렇습니까? 교재 없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102쪽 보시면 올해 9평이고요. 잘 쓰셔도. 그래서 9평은 최근에 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주절주절 많이 하기보다 어떤 식으로 이 지문 유형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저번에 막 급하게 얘기하다가 제대로 못한 거였는데 차분하게 좀 얘기해볼게요. 자, 이거 인문예술이거든요. 인문예술. 무조건 한 지문 나오는 거 알고 쏟았어? 으악! 두루마기 휴지 달라고 하지. 아니, 수건도 있을 텐데. 저기 데스크 사님께 조금 양이 구하고 좀 부탁드려봐. 아우, 아깝다. 목말라 죽겠네. 인문예술 어차피 한 집은 나오죠. 근데 올해 실는 거 보니까 예술하고 인문하고 구분이 딱히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인문 지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술 지문에 대한 얘기, 팁들, 저번에 했던 얘기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 두 개가 구분 안 되는 유형에서는 동시에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일단 인문 지문의 특징은 글의 목적 자체가, 자,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독서 교과서의 기반에서 나옵니다.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인문예술 글이 존재한대요. 인문 지문의 글이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넓히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의 핵심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문 지문에 대해서는. 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가치론이, 무언가 더 정의로운가에 대한 판단론이기 때문에 따로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뭐 확인하라고? 입장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입장 확인할 때 무슨 입장 확인하냐면, 입장 확인하면 안 되죠. 무엇에 대한 입장일까? 사실 요것만 봐도 웬만한 거 다 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입장인지 잡고서 이거 초반에 알려줘요. 그 다음에 사상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이론을 주창하는 무슨 론일 수도 있고요. 무슨 설일 수도 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입장을 제시합니다. 정답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대신 다른 입장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다른 입장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입장을 좀 더 뚜렷하게 하면 정답이 바로 보이게끔 해줘요. 자, 결론. 인문은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를 확인하고, 그 입장을 확인하고, 다른 입장과의 차이를 규명하면 답을 딱 고르게 해줍니다. 요 표도 한번 글씨식으로 처리해볼게요. 예술 지문은요, 저번에 너무 급하게 설명해서 오늘 좀 여유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으로 하도록 할게요. 예술 지문에 구성되어 있는 원리는 요소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대요. 배경, 형식, 내용, 그리고 가치. 네. 그래서 여태까지 나온 예술 지문들을 곰곰이 곱씹어보면 이 4가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아까 우리가 예술 지문을 읽을 때마다 이거 배경이 나왔네. 이거 예술의 형식에 대한 언급이네. 이거 내용 얘기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대신 제가 수업 전에 공부하신 분들 자꾸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어. 올해 너무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서 형식 내용에서 어차피 어려운 문제들은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참,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술 지문을 읽을 때 이 글이 하는 얘기가 형식인지 내용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올해 수특 수안에 있는 뒤에 수특 수안 주요 지문들 다 갖고 왔잖아요. 리트 연계랑 같이 다 이거로 돌파가 가능합니다. 이거 한 방으로 끝나요, 예술 지문. 그래서 요즘엔 단순하게 입장만 확인해서 끝난다, 요거 구분해서 끝난다가 아니라 함께 볼 수 있어야 지금 이거 무엇에 대한 입장인지 그리고 그 입장 안에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를 확인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인문예술은 결국에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해요. 틀리면 안 되고 빨리 정확하게. 자, 입장 비교, 형식 내용 부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풀어보라고 했는데 다 푸신 분도 계시고 다 못 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간을 봐서 내가 수업 시간까지 이거 다 죽어도 못 풀겠는데 하면 냉정하게 상관없어. 지문만 읽고 와요. 이 문제 안 나와요. 하지만 이 지문의 구조와 내용은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글을 이해할 수 있게끔 읽고 갖고 오시면 되고요. 제가 좀 더 출제 원리나 어떤 식으로 문제 글이 구성되는지를 도와서 보정을 해드릴 테니까 읽어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오니까 어때요, 근데? 지금 오늘 그래도 나름 처음 과제 급하게 드리고 해오신 거라서 나름 다들 열심히 해오신 것 같은데 최근 기출, EBS, 리트 지금 요소가 겹치는 거 해왔죠? 자, 이 3개 중에 어떤 게 수능인지 모른다 쳐봅시다. 근데 한 지문이라도 읽었으면 나머지 2개 지문이 어때요?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편해요. 이 아동노비아 3개 제가 드렸었죠? 하나만 처리했어도 나머지 2개가 훨씬 더 수월해요. 이 사람의 입장을 체크하고요. 이것도 풀어라고 했었어. 유류분 제도도 내가 풀어라고 했었는데 3지문 있었죠? 여기까지 푸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가 너무 편해요. 압도적으로 편해요. 특히 유류분 지문은. 리트까지 풀어오셨으면 좀 더 느낌 올 텐데 오늘 가는 건 같이 봅시다. 자, 얘기가 길어졌네. 1번단 보시면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를 봐야 되는데 몇몇 치트키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2쪽이야, 102쪽. 첫 줄 봐봐요. 102쪽, 빨간 책 102쪽, 빨간 책. 수능 결신 102쪽. 오늘 다 할 거야. 3개 다 갖고 오셨죠? 일단 봅시다. 첫 줄 보시면, 아동노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본능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입장 확인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한 입장일까? 라고 하는데, 그걸 숨겨놨어요. 나름. 가볼게. 문화사업에, 유치하지만 이거 동그라미 한번 쳐볼래? 의해. 이게 치트키예요, 사실은. 뭐뭐에 의해. 뭐뭐를 통하여. 치트키인 말이거든요. 왜냐면, 글에 인과 구조를 담았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선지 하나 깔겠다는 겁니다. 다시, 인과 구조. 원인과 결과로 구성된 구조를 문장을 넣었다 100% 선지했어요. 이건 제가 많이 증명해드렸어요.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 그만해야지. 자, 문화산업에 의해 양상되는 대중예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잡을 거는 아도르노 나왔고 배경지시 없다고 전제하고 갈게요. 입장 뭐에 대한 입장? 대중예술이라고 했으니까 대중예술에 대한 입장이 일단 나오는구나. 아주 확실할 수는 없지만 대중예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신다면 길어요. 이윤극대화, 상품 전락, 예술 본질 상실, 현대사회 모순 부조리 은폐. 그리고 안 끝나요. 4번째 줄 보시면 네모칸 되어 있죠.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똑같은 구성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이거 뭐예요? 정보를 그냥 나열열구하는 겁니다. 정부가 대중예술에 대한 입장을 나열열걸 쭉 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요. 아, 나한테 사실 확인 물어보겠구만. 자, 여러분들 양쪽 피고 하는 걸 권해드릴게요. 좀 불편하셔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접지 말고, 스프링이랑 접지 말고 양쪽 피고 해봐요. 자, 5번 들어가 볼게요. 5번. 아니나 다를까.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에 대한 이해. 뭐야, 이거 사실일지. 정보가 열거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사실 정보들을 얼만큼 빨리 처리하고 오래 기억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입니다. 자, 근데 아까 되게 많아, 다 안 읽었잖아. 1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래요? 대중예술은 또 이 문장이야. 대중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 상품으로 전락이란 말 기억이 나야 돼. 두 번째 줄 다시 봐봐.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대중예술이 상품으로 전락. 대중예술이 상품으로 전락. 문제 나는 이걸로 내겠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게 들리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풀어오신 분이라면 답이 그냥 보이거든요. 1번 보세요. 문화산업을 통해, 동그라미 쳐봐. 통해. 또 치트키 말. 매칭이 좀 돼야 돼요. 뭐뭐에 의해, 뭐뭐를 통해 인과물어 보는 거고, 일단 인과 과정을 확인합시다. 근데 아까 우리 체크하고 왔죠. 대중예술 문화산업에 의해라고 체크해놨고, 선지 1번은 문화산업을 통해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인과예요. 됐어요. 인과는, 원인은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뒤에 내용을 좀 더 보자고요.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 맞아요. 문화산업을 통해 대중예술이 개인의 정체성을 상품화시킨다. 이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와 대립한대요. 대중예술이. 뭘 대립이야. 저번에 문학 시간에 했죠. 대립은 서로 다르다. 차이. 근데 이거는 대중예술이 개인 정체성을 상품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립이 아니라 동일관계인 거죠. 답이 그냥 나와버렸네요. 적절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1번 보러 그냥 뒤도 없이 넘어가면 됩니다. 자, 정보가 나열될 때는 그게 입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학기술이면 뒤에서 할 건데 과정이 그냥 나열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나열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범주의 정보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1문단에서 주절 얘기했는데 결국에 뭐였어요? 아도르노가 대중예술에 대한 입장이라는 걸로 그냥 묶여버리죠. 1문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입장에 대한 정보 이 부분이구나라고 바로 가주시면 되고요. 이건 친절하게 네모칸도 쳐주신 거예요. 빨리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려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나왔고요. 나머지 2, 3, 4, 5 1문단 보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 바로 매칭될 겁니다. 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2문단으로 가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와봐요. 2문단. 아도르노는 자 이제 계속 얘기하는 이 사람의 입장이 나오는데 방금 대중예술에 대한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일단 이 논지를 가지고 계속 가보자. 서로 다른 가치체계를 하나의 가치체계로 통일시키는 속성을 동일성. 다른 걸 하나로 하는 게 동일성. 하나의 가치체계로의 환원을 거부. 하나 되는 걸 거부하는 게 비동일성을 규정했고요. 자, 여기다 있죠. 예술은 대중예술 얘기하다가 이 문단에서 예술은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눈치채줘야 돼요. 내가 읽어야 되는 거는 아도르노의 어떤 입장? 대중예술에 대한 입장을 읽어야 될까? 예술에 대한 입장일까? 예술에 대한 입장이다. 상위어에 대한 입장으로 좀 더 설정하는 게 여기서는 타당이 있어요. 그래서 아도르노의 예술에 대한 입장을 읽으면 되겠구나라고 자꾸 읽으면 잘 보입니다. 이 문단. 좀만 더 읽어볼까요? 예술은 이제 읽어볼게.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 됐습니다. 입장 나왔어요. 입장.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예술은 비동일성이어야 된다. 아도르노의 입장일 뿐 정답이 아니야. 어쨌든 비동일성. 비동일성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나왔었어요. 하나로 되는 걸 거부한대요. 됐어? 근데 입장이 아직 이것만 당연히 끝날 리가 없죠. 예술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읽어줘야 돼요. 더 읽어볼게.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길 거부하고, 자, 여기다 밑줄. 그 자체로. 예술에서 그 자체란 말이 나오면 항상 긴장하셔야 돼요. 그 자체. 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껍데기를 신경 쓰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이제. 형식과 태도. 아무래도 들은 사람은 또 들어봐. 다른 예시 좀 개발하고 올걸. 맨날 그 회오리 감자만 하고 좀
그러네. 딴 거예요. 에이! 그, 노래 감상, 음악 감상 취미 있습니까? 아, 없어? 이러면 얘기가 안 통하네. 아니, 손, 취미 있으세요? 노래 감상? 노래 감상 게임이요. 듣는 거. 감상. 아, 됐어. 그럼 자네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 거야. 물어보진 않을게. 취향이니까. 우리말이지? 아니. 아, 일본어? 아니. 넘어갈게. 그래서 가사가 좋아서 듣냐, 멜로디가 좋아서 듣냐? 멜로디. 여러분들, 노래에서 멜로디는 형식 같아요, 내용 같아요? 형식. 노래에서 그럼 가사는 뭐겠어요? 이게 메시지죠. 이게 내용이에요. 자, 모든 표현, 모든 예술을 떠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표출 행위는 다 내용과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말했던 건데,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것도 표현이거든요. 근데 큰 목소리로 이거 형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거 주목하셔야 된다. 주목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건 내용이죠. 모든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지금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인지하면서 읽어볼게. 자,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된다. 뭘 신경 안 쓴다는 것 같아? 형식이거든 이게. 내용에 주목하라는 얘기할 때 그 자체만 주목하라. 예술의 그 자체가 여기서 내용을 말하는 건데 힌트를 줘요. 좀만 더 읽어보자. 그에게 있어, 다음 문장에서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를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한테 체험하게 해야 된대요. 본질을 전달해야 된대요. 아무리 봐도 형식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결정타입 알려준다. 계속 읽을게요.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여기 있네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됐어요. 규율화된 정해진 형식이 없는 상태로 비정형 됐을까요? 정해진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냄으로써 그 다음 여기 볼게요. 현대사회 구조리 체험하게 한다. 현대사회 구조리를 체험하게 해준다. 느끼게 해준다. 이건 내용이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비판의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아도르노의 예술에 대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선행된다면 한 방에 일주입니다, 이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우리 예술 지문, 인문 지문 다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처리한 훈련도 뒤에 수완수특 지문들로 할 거예요. 좀만 더 가볼게요. 다음 문단 가볼게요. 자, 아도르노는 쇤베르크 음악과 같은 전위에서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나 한 번 더 하는 거야. 저번 시간 너무 빨리 해갖고. 중요한 질문인데. 전위예술 영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프랑스어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방가르드 기억나세요? 아방가르드야, 이게 전위예술이. 어드밴스드 이런 얘기도 했나? 어드밴스드 가드라고. 그래서 전위예술은 아방가르드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위예술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전위예술은 기존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형태로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존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형식에 신경 쓰지 않는다. 같은 말이지. 전위예술. 그 자체로 동일할 절. 또 나오죠. 그 자체.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 자체가 동일하게 저항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들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에요. 형식을 구애받지 않는데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도 역시 간접적으로 체험해준다는 건데 아직 우리가 알기엔 단서가 너무 없습니다. 그냥 입장이구나, 이런 입장이구나. 아도르노가 쇤베르크의 이런 직접 드러내지 않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입장은 따지지 말자. 좀만 더. 저항이나 대목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자, 직접 표현은 동일하다. 그래서 싫어하는 입장이다. 그 얘기고요.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자, 불협화음 형식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화음을 굳이 맞추지 않았대.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대.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풍조에 저항해야 된다. 말이 이어쿵장쿵 길었는데 결국에 뭡니까? 비동일성이 좋은 거고 동일성이 나쁜 거다. 예. 아도르노가 봤을 때 셈베르크는 비동일성 아주 잘했어. 좋아. 동일성 안 했어. 좋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서 잘했다라는 입장만 확인하라고.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선물,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 사회의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대요. 계속 같은 얘기야. 내용, 사회 비판, 사회 고통 내용을 담아야 된대요. 자, 그럼 비동일성 그 자체를 지겹지 않나요?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예술을 예술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봤대요. 자, 제가 뭐 많이 썼나요? 아니요, 이게 다예요. 아도르노 대중예술의 입장 얘기를 했었어요. 안 좋은 거야. 예술은 비동일성이 좋은 거고 동일성이 나쁜 거야. 여러분들 대중예술 지금 나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연결될까요? 여기가 되게 후하는 고난도 추론이래요. 대중예술은 동일한 거구나. 됐을까요? 대중예술 나빠. 예술은 동일성이면 나빠. 대중예술은 동일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미 써져 있었어요. 자,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심해요. 가만히 읽었을 때는. 왜? 분명히 아도르노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입장인지 확인하고 다른 입장과의 비교가 반드시 선행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다른 입장이 없어요. 원래는 이 글은 더 길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나 형태로 글 2개로 나눠서 나오는 이유 알고 계시죠? 최근에 너무 지문이 길다고 욕 바가지로 드셔갖고 그래? 그럼 글 짧게 쓰면 되지? 그래서 짧게 2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읽어야 되는 텍스트 양이 똑같은 거지. 자, 근데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인문예술인데 2가지 글이 나온다. 근데 하나 읽었는데 입장이 하나밖에 없다. 2번째 글은 다른 입장. 그리고 차이를 보러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얄짤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아도르노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한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잠깐만, 왜 자율성 추구했다는 말이 갑자기 나오나 하면 안 되지? 뭐에 대한 자율성이야? 형식에 대한 자율성이란 말로 딱 와닿습니다. 그렇군. 그래서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서 사회의 본질 직시. 괜찮을까요?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요. 왜? 내용을 사회적 메시지를 답해야 되니까. 사회 비판에 담아야 되니까 내용. 그러니까 사회적이야. 근데 사회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내 사회에서 예쁘다, 아름답다고 하는 형식을 거부해야 되니까. 약간 사회 내용을 사회적이기도 하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이지 않다. 이렇게 읽으면 완벽해요. 이해가 된 거지. 그래서 그의 미학은 기존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 미학을 읽어낸다면 그 그림은 사회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 자, 아도르노 입장을 계속 소개해주네. 사과를 봤대요. 세잔? 사과 전부란가봐. 그림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까지 저번에 설명했었네요. 자, 좀만 더 해볼게. 그러면 아도르노 입장에서 뭘로 보겠어요? 사회 메시지, 내용이 없어. 근데 아주 예쁘게 사과를 표현했어. 뭐야? 최악인 거야, 최악. 내용은 안 담겨있고, 형식만 지금, 충실히 구현하려고 했으니까, 형식만 챙기고, 내용은 안 챙긴 쓰레기 중에 쓰레기인 거죠. 아도르노가 봤을 때. 됐어요. 자꾸 다른 입장을 찾아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 나지? 간식 밖에서 먹어라. 그 다음 문단. 하지만, 역접의 중요성 제가 따로 언급 안 해도 될까요? 역접은 이제 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다른 입장이 나와야겠구만. 예, 읽어볼게요.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밑줄 쳐봐요. 주관적 인상. 받은 느낌이야. 이 주관, 인상을, 또 밑줄 쳐봐.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 여러분들, 지금 밑줄친 붉은색과 회색 등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 이거 뭐야? 내용의 형식이야? 형식이지. 붉은색 형식이잖아. 인상을, 주관을 형식으로 표현한 거다. 미메시스다. 미메시스가 뭐임? 그거예요. 주관을 형식으로 드러낸다. 차이점 보이세요?
이거에 대한 차이점. 분명히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형식을 통해 내 주관 메시지를 넣을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끝났어요. 형식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해됐을까요? 형식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고 결국에 아도르노 신경 쓰지 말자. 근데 이 나의 글쓴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형식에 담을 수 있어. 자 계속 읽어보자.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거. 한 번 더 알려주죠. 관념을 재현한대요. 관념을 형식으로 재현하는 거야.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자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형. 네, 안 보이는 관념 주관을 보이는 형식으로 형태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계속 같은 얘기예요. 이제 다시 말해 세 장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의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자 여기다 밑줄 예술가의 사유 제역. 내용도 어떻다는 거야? 담겨있다. 단순히 형식에만 치중한 게 아니라 내용도 담겨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차이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아도르노 형식 내용 형식에 대한 입장 형식 얽매이만 내용 사회 비판 메시지. 세장 깐 이유 형식 얽매였어. 내용 없어. 근데 이제 나의 글쓴이 입장이 다르죠. 뭐라고 한 거야? 형식 있고요. 형식 좋아. 형식 필요해. 벌써 다르죠. 내용 담겨져 있어. 사유. 그 창작자의 방금 미쳤죠? 예술가의 사유, 생각이 담겨 있는 거야. 라고 형식이 존재함으로써 내용을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 차이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면 참 좋은 질문, 편한 질문이었을 텐데 마지막에 좀 꼽니다. 다음 문단 봐볼게.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 뭔지 아시죠? 예술가의 주관,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사의 구조에 국한 됐어요. 차이점이 이제 알려주는 부분이거든. 아까는 예술가의 주관이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도르는 사회 비판 내용만 담아야 돼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국한시킨다 이 얘기예요. 차이점 보이세요? 생각을 다 담을 수 있는 거야 예술은 이 나 필자가 봤을 때. 근데 아도르노는 사회 비판만 담으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국한시켰다 범위를. 그 얘기였고요.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의 형태 그 자체에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을 한정한다. 예, 형태를 구애받지 않은 걸로만 체험할 수 있다고 한정짓는데요. 같은 얘기. 결국 아도르노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매성이 부정되고 있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6번 들어갈게요. 6번 문제 가보세요. 기억이 방금 아도르노는 주관의 재현 부정했어. 주관 재현하는 거 부정했어. 자, 기억의 이윤 주관을 가려지고 자, 답 5번 보세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사실 여기서 답이 나왔거든. 주관이 안 보여. 왜? 사회 비판만 하라며. 형식이 없는 거에 얽매이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 강조된다. 예, 이 나타난 거에만 집중하고 예술가의 직관, 주관이 부정됐다. 사회 비판 메시지만 담으려고 해서 그 메시지를 담은 게 답이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이상한 말들이 담겨있는 거 보일 거예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한 편 정보가 추가됩니다. 잠깐만 너무 덥지. 엄청 약하게 틀어져 있었네. 냉장고로 만들어야 돼. 마지막 문단. 한편 아도르노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또 이 얘기. 즉 그는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아까 동일화 싫어했죠? 애들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예술만이 전위예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것만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 그래서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 시도. 이거 재미난 얘기죠. 나가 비판한 거야. 너 형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막 계속 하고 있지. 그거 형식에 얽매이지 않음으로 다 통일시키려는 거잖아. 야, 임마, 그럼 그거 동일성이지. 라고 비판하는 거야. 도난도 비판 중.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요, 이 얘기. 그래서 7번이 빡셉니다. 7번 문제 가볼게요. 이번엔 뭐 하냐면, 나의 입장을
아도르노가 비판하게끔 해보래요. 와우. 자, 비판 문제 공식 알려드릴게요. 비판은 누가 누구를 잡고 하면 90% 틀립니다. 비판 문제는 누가 하는 거야, 누가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잡으면 되거든요. 자, 써있네요. 아도르노라고 써있고, 그리고 누구는 나의 입장, 나의 니은 입장이죠. 니은이죠. 나의 니은. 자, 그러면 이걸 왜 공식이 90%라고 했냐면, 보통 어디서 걸리냐면, 이 비판은 아도르노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럼 틀린 거예요. 비판하는 내용이 얘 얘기가 아닌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하나 걸리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비판 문제는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게 더 쉬워요. 하나 걸리거든. 자, 근데 이거는 적절한 거 고르라는 문제였어.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선지 다 볼게. 자, 잘 생각해. 아도르노가 니은을 반박하는 거야. 니은 다시 한번 보고야 까먹었으면 너 동일화 하고 있잖아. 근데 아도르노는 뭐라고 말하면 돼? 반박하려면 아닌데 나 동일화 안 하는데 동일화 싫어하는데 이렇게 할 거야. 대중예술은 동일화해서 싫어해. 아까 입장만 까먹지 말고 들어가봐요. 선지 1번.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가 뭐가 하나? 땡! 됐을까요? 동일화된 대중예술이 싫다고 했죠? 대중예술 관련 있네, 동일화랑. 예술이랑 관련 없다? 땡. 그냥 끝났어요. 선지 2번. 전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 폭로. 좋아요. 이거 아도르노가 할 수 있는 얘기야. 그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 비교가 있다. 뭔 소리야? 말도 안 되죠. 동일성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동일성은 나쁜 거라고 했으니까 동일성으로 됩니다. 비교됩니다. 땡. 3번.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예술. 좋아요. 아도르노가 할 수 있는 얘기.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 땡. 이 사람은 대중예술 동일성 나쁘다고 했지? 여기서 좋은 거 발견할 수 있다? 없는 입장. 횟수. 지금 기억만 보고 있어요. 4번. 전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땡! 전예술은 비동일성이라서 좋다라고 했죠. 예, 답이 나왔어요. 5번입니다. 5번이 무슨 하자가 없는지 봅시다. 5번.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예술의 본질. 그렇지. 아도르노가 할 수 있는 얘기야. 전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 지향. 비동일화 지향. 역시 아도르노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됐어요. 그냥 답이 5번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판 문제가요, 생각보다 여러분한테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얘기하냐만 따지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 뭘로 끝났어요? 누가만 봐서도 끝났죠. 이런 거에 너무 쫄 필요 없어, 비판 문제. 이거 잡고 쭉쭉 가시면 돼요. 여기서 끝나, 보통. 근데 안 되면 여기까지 보면 나와요. 10% 안 되는 게 있긴 해요. 이건 이제 풀어볼 건데, 요 두 개의 비판 내용이 아닌 거, 그걸 찾아줘야 되는 문제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 이건 나중에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비판이라는 거는 부작용을 수반해야 그래야 비판이라 할 수 있어요. 부작용은 알지? 약간 비판 내용이 아닌 것도 비판이 틀린 거잖아. 아도르노가 너처럼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처럼 하면 나쁜 일이 벌어져.